오늘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한 가지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쓴 약이 몸에 가장 좋은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선택지는 그뿐입니다. 여기엔 안락한 행복도 고요한 평화도 없습니다. 그저 지독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네,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순간에 도달하면 아주 조금, 아주 약간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주 약간 말이죠. 사람들은 늘 규율, 결단력, 꾸준함,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장에 등록하고 외국어 공부를 다짐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그토록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어지러운 창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 변명거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비좁고 혼란스러운 공간에는 규율이나 꾸준함, 결단력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애초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시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 그 복잡한 생각들이 회로 차단기처럼 모든 의지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과부하가 걸려 스파크가 튀고 결국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름길을 원합니다. 6분 만에 복근을 만들어준다는 광고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방법들로 일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과,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말을 당신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이겨냈는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우리에겐 쿠키 단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개념인데 우리 모두가 겪어낸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성공의 기억들을 담아두는 마음속의 단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서 이 단지를 열어봐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힘든 일도 이겨냈지,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버텨냈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몇 초간의 짧은 회상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쿠키 단지가 비어있다면, 고통을 인내해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의 다짐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나 결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좋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삶일까요? 저는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한 남자를 제 안에서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비난과 판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세상의 온갖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당당히 맞서 닥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그를 만들었고 제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과정을 통해 그를 완성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 아침,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속삭이는 본능을 거슬러 바로 지금 나가야 해라고 외쳤습니다. 제 삶에서 끔찍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어지러운 창고를 비워냈습니다. 쓸데없는 변명과 나약함을 모두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그곳에 규율과 의지,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망가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을 입는 것조차 힘겨운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맥도날드로 달려가고 늘 시간에 쫓기며 상사를 욕하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히 바라는 삶. 그 어디에 위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는 규율도, 체계도, 꾸준함도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즐겨봅니다. 스스로를 공포 속에 밀어넣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삶이라는 공포 영화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익숙해져 의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의지를 심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령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의 한계까지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깨닫게 되죠.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무너질까? 그 이유는 당신의 재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는 당신의 마음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아주 작은 불씨를 발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그 작은 불씨조차 없다면 저 역시 당신을 위해 불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선수들과 도전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위대하지만 자신의 재능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길을 잃고 맙니다. 친구여, 이제 당신의 재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실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고통 속에서 당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제 삶은 폭력적인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미화하거나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즐겁지 않았고 지금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마비 환자이고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합시다. 당신이 시도했지만 걷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단어로부터 힘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동기부여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탐험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80명은 그저 걸어 다니는 표적일 뿐입니다. 9명만이 실제로 전투를 이끌어가고 단 1명, 그가 바로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생에 출석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짊어지고 갑니다. 저는 그 9명 중 1명이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규율이 전부입니다. 제가 135kg의 거구였을 때 그 누구도 새벽 3시에 저를 깨워 운동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규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묘지 옆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을 이끌고 달리면서 저는 그곳에 잠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을 겁니다. 우울해지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만약 당신의 정신이 강하지 않고 의지력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구덩이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온전한 자기 책임감을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세상에 더 나은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달리러 나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받기 춥다면 대부분은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의 감정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저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넘어 추진력과 집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침대에서 끌어내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거짓된 현실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나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통해 제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신 상태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입혔습니다. 반복, 특히 당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 당신은 마음의 갑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고통받는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매일 끔찍한 일을 한다. 그러면 진짜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삶이 바뀐 것은 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바퀴벌레와 쥐로 가득한 그곳에서 해충 방제 일을 하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 인생이다. 나는 정확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인간이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집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을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 신념을 멈추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끝일 겁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100%를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휴식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얻는 거대한 만족감,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고 운동화를 신고 달려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성취감, 내가 해냈어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옥 같은 상황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130시간의 지옥주 훈련 첫 시간, 얼음장 같은 파도가 머리를 덮칠 때 당신의 모든 훈련과 다짐은 날아가 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1시간 후가 아닌 130시간 후를 생각하며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이런 삶을 살고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안다면 그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끝날 거야. 그 1초의 결정. 포기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그 1초의 결정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 90%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머지 10%만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만 꿉니다. 그들은 꿈의 주인이 되는 대신 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네이비실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뒤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만이 남을 때 당신은 비로소 꿈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현실에 안주하고 평범해집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 늘 다시 훈련장으로,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제 안의 나태함과 싸우는 전쟁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쓴 이론에 관한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지옥에 몸을 던지고 포기하고 싶은 수만 가지 유혹과 싸우며 마침내 그 길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잘하는 것,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정복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인생의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1초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멈춰서서 당신의 선택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포기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 따뜻한 샤워를 하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5일만 버티면 끝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뇌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여기에 있고 싶다. 진정한 전사는 매일 아침 다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은 표적이 되겠습니까? 싸우는 9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단 한 명의 전사가 되겠습니까?